허준이 말하노니 아침에 이 증상이 있으면 간이 먼저 상하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인은 허준이옵니다.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의 장군, 간에 관한 것이옵니다. 소인이 동의보감을 지으며 가장 깊이 연구했던 장부 중 하나가 바로 이 간이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간은 우리 몸에서 장군의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이옵니다. 전장에서 장군이 쓰러지면 군대 전체가 무너지듯 간이 상하면 우리 몸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 이미 상하기 시작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시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것이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겪으시는 그 불편함이 혹시 간의 신호는 아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간의 역할. 먼저 간이 무엇을 하는 장기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은 장군지관이니 모략이 여기서 나온다. 간은 혼을 저장하고 피를 저장하며 근육과 힘줄을 주관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간은 우리 몸에서 전략을 짜는 장군과 같다는 뜻이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 그것이 간에서 나온다고 보았지요. 또한 간은 혼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혼이란 우리의 정신활동, 의식,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정신이 맑고 판단력이 좋으며 의욕이 생기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간은 피를 저장합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는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쉴 때는 간으로 피를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내보냅니다. 마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간은 근육과 힘줄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해지면 힘줄이 뻣뻣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며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대의학에서 간은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간은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약, 흡입하는 독소들을 모두 간에서 걸러내고 분해합니다. 알코올, 약물, 첨가물, 화학물질, 이 모든 것을 간이 처리합니다. 또한 간은 대사의 중심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가공하고 저장하며 필요할 때 에너지로 바꿉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담즙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간은 면역의 전선입니다. 장에서 흡수된 혈액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간입니다. 여기서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걸러내고 무력화시킵니다. 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이 하는 일은 같습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요. 소인이 말한 장군이란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들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 7080% 손상되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간은 비록 아프다고 소리치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아침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째, 입이 쓰고 텁텁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입안이 쓰고 텁텁하며 마치 쇳물을 먹은 듯한 느낌이 듭니까?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고 양치질을 해도 그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까?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열이 상역하면 구고하니 입이 쓰고 목이 마른다. 간에 열이 쌓이면 그 열기가 위로 올라와 입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담즙의 흐름이 역류합니다. 담즙은 원래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위로 역류하여 입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쓴맛을 느끼는 것이지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담즙 역류라고 부릅니다. 간 기능 저하, 담낭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담즙 배출 장애 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밤사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담즙이 농축되고 이것이 역류하여 아침에 입맛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무겁고 뻑뻑하며 눈곱이 많이 끼고 시야가 흐릿하십니까? 눈을 감았다 떴다 해도 개운하지 않고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칠합니까?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은 눈으로 개교하니 간이 화하면 눈이 붉고 아프며 눈물이 난다. 간열이 부족하면 눈이 어둡고 침침하다. 간과 눈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만든 피가 눈을 적셔 주어야 눈이 촉촉하고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으로 가는 피와 진액이 부족해져서 눈이 건조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간이 손상되면 비타민 A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A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야맹증이 생기고 시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간 기능 저하는 눈물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밤새 눈을 감고 있으면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데 간이 약하면 아침에도 눈물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셋째,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저리고 뻣뻣합니까?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기 힘들고 발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가 뻐근합니까?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간은 근을 주관하니 간열이 부족하면 근이 영향을 받지 못하여 경련하고 오그라든다. 간은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힘줄에 피를 공급합니다. 밤사이 간에 저장되었던 피가 아침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간 기능 저하 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긴다고 봅니다. 간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 대사를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밤사이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아침에 더욱 심한 저림과 경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합니까? 일어나기가 싫고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간은 혼을 저장하니 간기가 허하면 정신이 흐릿하고 의욕이 없다. 간이 건강해야 정신이 맑고 의욕이 생깁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아침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고 멍한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간 기능 저하 시 에너지 대사 장애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간은 글리코겐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바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간 기능이 약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아침에 저혈당 상태가 되고 그래서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또한 간이 약하면 암모니아 해독이 안 됩니다. 암모니아는 뇌에 독성을 일으켜 정신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다섯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습니까? 밤사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답답하고 트림이 나옵니까? 간목이 비토를 극하면 소화불량과 복창이 생긴다. 오행이론에서 간은 목에 속하고 비장은 토에 속합니다. 간 기능이 항진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비장의 소화 기능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것이지요. 현대의학에서는 간 기능 저하 시 담즙 분비 감소로 지방 소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간에서 만드는 알부민이 부족하면 복수가 차고 배가 부릅니다. 밤사이 간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아침에 소화효소와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첫 식사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얼굴이 누렇고 푸석푸석하다. 거울을 보면 얼굴색이 누렇고 생기가 없습니까? 특히 눈 주위가 거뭇거뭇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합니까? 간은 색으로는 청색을 주관하니 간병이 있으면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렇게 된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부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노폐물이 피부로 나타나 얼굴색이 칙칙해지는 것이지요. 현대의학에서는
간 기능 저하 시 빌리루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황달이 생긴다고 봅니다. 또한 간에서 만드는 응고인자가 부족하면 피하 출혈이 생겨 얼굴에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아침에 유독 얼굴이 누렇고 부은 것은 밤사이 간이 제대로 해독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왜 괴로운가?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 그럼 내 증상은 뭔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대의학의 간 검사는 주로 혈액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AST, ALT, GGT 같은 수치들을 재는 것이지요. 이 수치들은 간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효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간세포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 즉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는 이 수치들이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간기가 울체되거나 간혈이 부족한 것은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간 기능 저하는 단순히 간세포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의 기능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 즉 해독 능력, 대사 능력, 혈액 저장 능력, 담즙 생성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의학 검사는 구조적 손상은 잘 잡아내지만 기능적 저하는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간이 지방간 초기 단계라면 혈액 검사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간세포의 30%가 지방으로 차 있다면 그 간은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는 간의 혈류량이 줄어들었다면 간세포는 파괴되지 않았으니 검사는 정상이지만 간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 간 기능은 떨어집니다. 또는 간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간세포는 살아있지만 에너지 생산이 안 되어 간 기능은 떨어집니다.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간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 즉 아침의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검사 결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미병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병은 아니지만 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이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면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만 믿고 증상을 무시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타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60대 간을 해치는 생활 습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간을 상하게 하는 것일까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하시는 습관 중에 간을 해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약물 복용. 60대가 되면 평균적으로 서너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진통제, 소화제. 이것들을 매일 드시지요. 그런데 이 모든 약들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동시에 간에게는 부담입니다. 하루에 4-5가지 약을 수십 년 동안 먹으면 간은 지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진통제입니다.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같은 약을 자주 드시면 간 손상이 누적됩니다. 정말 필요한 약만 드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가지수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간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둘째, 과식과 야식. 60대가 되면 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밤에는 간이 쉬어야 하는데 음식을 먹으면 간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소화를 돕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생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기름진 음식, 고기, 술을 밤에 드시면 간은 밤새 지방을 처리하느라 지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쓰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셋째, 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술은 간의 1호적입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들 하시는데 60대 간은 이미 예전만 못합니다. 젊었을 때 잘 견뎠던 술도 이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더 나쁩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이것이 간세포를 파괴하고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나는 술을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지니까 간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알코올 분해는 되는데 독소 제거가 안 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분노.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노하면 간기가 상역하고 오래 노하면 간열이 손상된다.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기가 막히고 울체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60대에는 은퇴, 자녀 문제,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간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억압된 분노가 가장 나쁩니다. 겉으로는 참지만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 이것이 간을 가장 심하게 상하게 합니다. 다섯째, 수면 부족.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은 밤에 재생됩니다.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십니다. 하지만 최소한 밤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악순환이 됩니다. 여섯째, 운동 부족. 60대가 되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간으로 가는 피도 줄어듭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내장 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내장 지방은 간 주위에도 쌓이며 이것이 지방간을 만듭니다. 지방간은 간염,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지방간은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간 기능이 개선됩니다. 일곱째, 과도한 영양제. 간에 좋다는 영양제를 잔뜩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밀크시슬,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 홍삼, 헛개나무, 울금. 이것들을 한꺼번에 드십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결국 간에서 대사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해롭습니다. 허준이 권하는 간 관리법.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간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소인이 동의보감에 기록한 내용과 현대의학을 결합하여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을 쉬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간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십시오. 최소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기름진 음식, 과자,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간식 휴일을 정하십시오. 그날은 하루 종일 간에게 부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간을 맑게 하라.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음식을 드십시오. 녹색 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상추. 이것들은 클로로필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을 돕습니다. 마늘, 양파는 황화물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레몬, 자몽은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녹차는 카테킨이 풍부하여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동의보감에서 권하는 음식은 이것들입니다. 구기자 간신을 보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결명자 간열을 내리고 눈을 맑게 합니다. 당기 간열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오미자 간기를 수렴하고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이것들을 차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간을 움직이게 하라. 간기가 울체되지 않도록 기혈순환을 돕는 운동을 하십시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걸으십시오. 땀이 약간 날 정도로 걸으면 간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특히 옆구리를 늘리는 스트레칭이 간 경락을 자극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2. 왼손을 위로 쭉 올리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3. 왼쪽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10초간 유지합니다. 4.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5. 아침, 저녁으로 각 5회씩 반복합니다. 복식 호흡도 좋습니다. 배로 깊이 숨을 쉬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간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간을 따뜻하게 하라. 간은 따뜻함을 좋아하고 차가움을 싫어합니다. 찬물, 찬 음식, 아이스크림, 냉면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간기가 응결됩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간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간 부위,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20분 정도 대고 있으면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배를 따뜻하게 하고 주무십시오. 배가 차면 간도 차가워집니다. 다섯째, 간을 평온하게 하라. 화를 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10분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산책, 친구 만나기. 즐거운 일을 하면 간기가 소통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래된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의 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섯째, 간을 검사하라.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간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간섬유와 스캔 등을 통해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특히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방간은 간경화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운동하고 술을 끊으면 지방간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간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간은 지난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일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간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간을 사랑하십시오. 간을 아끼십시오. 간에게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살짝 두드리며 말씀하십시오. 내 간아, 오늘도 수고했다. 고맙다.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다음 영상 예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소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타나는 간 이상 신호와 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침에 입이 쓰고 눈이 뻑뻑하고 손발이 저리고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얼굴이 누렇다면 그것은 간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검사가 정상이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물, 과식, 야식, 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것들이 여러분의 간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 맑은 음식, 적당한 운동, 따뜻한 찜질, 평온한 마음 이것들이 간을 회복시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한 가지씩만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준이 말하노니 저녁에 이 증상이 있으면 신장이 먼저 상하는 이라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간이 장군이라면 신장은 재상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온갖 병이 생깁니다. 특히 저녁에 나타나는 증상들, 발이 붓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허리가 아프고 귀가 울리는 증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간을 사랑하십시오. 소인 허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